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의회는 10개 상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또 각 상임위에는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인력이 있는데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서울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소개했던 시의회 문체위의 활약은 크게 예술체육인 복지와 관광환경 개선, 제2시민청 건립이었습니다. 이 조례와 예산 수립을 통해 결정된 이 의정 활동들이 현재는 잘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와 관광체육국, 서울역사박물관 등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 해 동안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지난달 28일 문을 연 제2시민청입니다. 약 24억 원의 예산으로 지어진 두 번째 시민청은 동부권 지역 주민의 새로운 문화소통 마당입니다. 솔밭공원 역사로 선정하게 되는 경우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소외 지역이고 또 주택 밀집 지역 위주로 결정을 해서 시민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지역 주민은 제2시민청 안에서 공연과 휴식, 토론회장을 열어가게 됩니다. 장애인과 임산부 등 약자를 위한 관광 정책도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를 거쳐 15억 원을 마련한 무장애 관광지원센터가 지난달부터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2017년 1월 달에 관광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관광 종사자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 휠체어 장애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장 버스, 관광 버스를 이렇게 구입할 예정이에요. 무장애 관광지원센터는 올해 안에 서울의 관광약자 현황 조사를 마무리 짓고 다음 해 시청에 새 둥지를 틉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금 네트워크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면 저희 센터가 자리매김하는데 예술인을 위한 복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절대 다수가 정말 100만 원이 안 되는, 3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힘들어하시고 제276회 임시회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돼 열악했던 서울시 예술인의 권리와 주거, 창작 공간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조례엔 5년마다 개정하는 예술인 복지 계획과 주거와 활동 기회 확대, 예술인 복지위원회 설치 등이 담겨 있습니다. 향후 문화체육관광위는 예술인이 살기 힘든 도시를 예술 친화 도시로 바꾼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해엔 강북구에서 연극창작 지원시설 공사를 시작하고 오는 2020년까지는 예술인 일자리 15,000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지원 정책의 속도를 올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들의 노력으로 시민들은 오늘도 문화도시에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시대에 접어든 요즘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50+ 세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에도 50+ 세대를 위한 고민이 반영된 조례안이 있다고요? 네, 의학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은퇴 시기는 20여 년 전과 동일한데요.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특별시 50+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 은퇴 전후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장년층들의 노후 생활을 돕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조례라고 할 수 있죠. 이 조례안에 담긴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의 사업과 임원 및 이사회, 직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과 수익사업, 사업의 위탁, 사업계획서와 예산 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인해 서울시 50+ 재단이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고요. 이미 유엔은 현대를 호모 헌드레드 시대로 정의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50+ 세대는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나요? 네, 서울 시민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는 12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데요.
그보다 아래의 나이대는 흔히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는 만 54세부터 62세 사이의 인구수 14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50 플러스 세대를 만 50세부터 64세 사이의 장년층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이 베이비붐 세대가 주축을 이루는 나이대인 만 50세부터 64세 사이를 말하는 50 플러스 세대 219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의 전체 인구의 21.9%에 달하는 수치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이 통계만 봐도 50 플러스 세대를 위한 중장년층 정책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알 수 있죠. 네,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에서는 50 플러스 세대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나요? 가장 먼저 서울특별시 50 플러스 재단은 노령 인구를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가 아닌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50 플러스 재단 설립 이후 올해까지는 일과 배움, 복지의 복합 공간인 6개의 캠퍼스를 개관할 예정이고요. 오는 2020년까지는 총 19개의 50 플러스 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서부, 중부, 남부 3개의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비록 평생 일하던 직장에서는 물러났으나 남은 생을 구들목이나 공원 벤치에서 소일하기는 싫다라면서 은퇴 후에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취업 준비 교육도 하고 있고요. 젊음을 중후함으로 대신하며 기꺼이 흰머리 소년소녀가 돼서 손님들께 맛있는 커피를 선사하는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예 교실은 물론 단편 영화 제작까지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개 부모들이 그렇듯이 내심 자식들에게 걸었던 노후 안정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이런저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불안감도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50 플러스 세대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에 보탬을 주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 3년 이상의 전문 퇴직 인력들을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과 매칭시켜주는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소정의 교육을 마친 여성 어르신들이 유아교육기관 등에 방문해 우리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엔돌핀을 증가시켜주는 즐거운 활동도 많습니다. 건강 댄스나 연극, 평소 관객으로 부러워만 했던 신나는 악기 연주까지 해볼 수가 있고요. 합창단 활동, 영어 공부 등 관심 분야별 커뮤니티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늦게나마 인생 이모작 시기에 해보는 일종의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퇴 이후 적적했던 장년층들의 문화생활, 여가생활에까지 서울특별시 50 플러스 재단이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죠. 네, 최근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수명 연장으로 건강해진 신체만큼 정신 건강 관리도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장년층을 위한 서울특별시 50 플러스 재단의 지원 정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